야의 속내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여당 야당 크로스 최가 박과와 함께 최가박당. 여야 최고의 파트너 두 분 모셨습니다. 여야 원내대변인 콤비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그리고 최영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제가 지난주 원내대변인 임기가 끝났습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냥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저도 끝나갑니다. 끝나가니까 예. 그냥 하세요. 민주당 측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국민들 향해서 대변인 역할 마이크 역할을 하시면 되죠. 라이브 대변인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좋습니다. 라이브 주진우 대변인. 라이브 네. 대변인요. 대정부 질문하고 있죠, 국회에서. 네. 오늘은 어떤 얘기로 뜨겁던가요? 오늘 뭐 백신 얘기 뜨거웠고요. 부동산 얘기도 뜨거웠습니다. 오늘 네. 경제 분야 질의가 이어졌거든요. 네. 뭐 백신에 대한 얘기가 매우 뜨거웠고 또 뭐 경제 관련된 부동산에 대한 얘기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지금 민주당 계속 좀 그 회초리를 맞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지금 네. 맡고 있는 단계고요. 네. 더 맞아서 네. 또 저희가 깊이 있게 이제 반성하고 대안을 만들어내야 되죠. 네. 집권 여당은 이제 책임을 이제 져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대책과 대안을 만들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어떤 방안들이 있을 때 다시 설득이 되고 그것이 다시 지지율로 오고 민심이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최영두 대변인. 네, 이제 오늘 경제 분야였습니다. 어제 사실은 그 제일 관심사가 백신입니다. 어제 네. 오늘도 나왔지만 어제도 나왔는데 이 백신에 대해서 우리 정진석 의원이 이제 지금 접종 속도라면은 예. 6년 4개월 4개월이 걸린다. 걸린다. 사실은 6년 4개월이 한 6.4년이니까 네. 6년 한 5개월쯤 되는 예. 셈인데 여튼 이제 저 홍 직무대행이 잘못된 뉴스를 왜 국민들에게 보게 하느냐라고 반발했는데 사실은 이게 좀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그 뭐 추측성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 정확하게 외신에 우리나라 언론들은 잘 안 보여주는데 외국에는 뭐 블룸버그니 로이터니 이런데 백신 트래커라는 게 있습니다. 백신이 각국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되었고 어느 정도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단 면역률이 이제 75% 접종률, 전 국민의 75%가 접종이 되면은 집단 면역이 생겼다. 그 뭐 영어로도 보니까 있더라고요. 허드 이뮤니티라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접종 속도를 잽니다. 제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매일 지금 현재 접종 시작한 뒤로 32,600 도즈 이제 이게 사람에게 이제 지금 접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 75%한테 접종하려면은 이 속도로는 6.42여. 제가 박성준 대변인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뉴스고요. 이제 가짜 뉴스라는 말씀 좀 가짜 뉴스 아닙니다. 예. 가짜 뉴스 아무도 쓰는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또 대정부 질문에서도 가짜 뉴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했고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가 11월에 이제 집단 면역을 달성한다는 큰 계획이 있고요. 네. 이 백신 접촉자가 이제 4월까지 300만 명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 이제 1,200만 명을 백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네. 현재까지 문제없이 이제 계약에 따라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라는 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이제 백신 공급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불확실성이 이제 있긴 하지만 정부가 개별 기업하고 또 협상을 통해서 백신 조기 공급 지금 계획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국내 제약사도 6월부터 이제 완제품 출시 관련된 뉴스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자주권 확보하는 데서 정부가 총력전을 벌이고 있고 저희 당 입장에서도 원내 지금 코로나 백신 수급 긴급 원내 점검단을 설치해서 수급 상황을 면밀히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백신이 이렇게 늦어진다라고 하는 뉴스를 퍼뜨리면서 오히려 국민 불안을 조장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문제가 상당히 거론됐었습니다. 그거는 상당히 최영두? 예예예. 그건 뭐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여당이 빨리 노력을 다해서 빨리 하면 좋겠습니다. 6.4 뭐 4개월 기내 빨리 거짓말로 드러나고 했으면 좋겠고 네. 이게 이제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죠. 지금 이 속도로 되면 안 되고. 근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정부가 질병청에서 얘기했던 거 속도가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공급도 좀 차질이 있고 해서 그래서 야당은 지금 일찌감치 이제 백신 수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동맹국가끼리 좀 협력을 백신 동맹, 백신 협력을 좀 강조하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마침 어제인가 외통위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그 점을 그런 방향으로 백신 수합 노력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정부의 태도가 긍정적이어서 다행이고 저희들은 어쨌거나 국민들이 빨리 백신을 접종해야 되니까 지금 싱가포르는 이렇게 5개월
미국은 3개월 내면은 이제 집단 면역에 도달한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도 정말 11월까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 야당이 최대한 협력을 할 거고요. 지금 그런데 이걸 우리 야당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했습니까? 그 정부 대통령부터 총리 여당 대표가 전부 헛된 기대, K방역, 치료제, 백신이라는 엉뚱한 삼박자 야论이야기하면서 최영두 대변인 근데요. 특히 지금 김호란 같은 이런 방역 책임자를 임명하면서 이 사람은 백신 그래서 서두를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우리 백신 수급 전략이 치밀하게 상당히 뒤처졌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거든요. 뭐 충분히 저는 그런 문제를 제기할 네.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온 국민이 지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방역뿐만 아니라 백신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모든 분이 온몸을 다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지가 정부에서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심혈을 기울였고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정부 질문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백신 관련 국내에서 2개 회사가 이상 단계에 들어가 있고 치료제도 2개 회사가 이제 3상 단계에 들어가 있다. 국내에서도 이런 단계별로 지금 온 힘을 기울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치료제까지도 지금 개발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하나는 그 백신 조기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노바백스 백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국내 제약사 같은 경우도 지금 6월 완제품 출시하기 위해서 지금 심혈을 다 기울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단계에서 6년 뭐 이상 걸린다 이런 그 뉴스를 그 대정부 질문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말씀. 어불성설이 아니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바이고 그게 우리 경제 성장에 영향을 미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빨리 각성해가지고 해야 되고요. 지금 저희들은 이제 이게 잘잘못을 따질 겨를도 없습니다. 사실은 왜 이렇게 백신 수급이 늦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 자성이 있어야 되고 그런 와중에 김호란 같은 이런 분들 백신이 조급하게 할 필요 없다. 다른 나라 백신 부작용 본 뒤에 해야 된다.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을 다시 전면에 등장시킨 걸 보고 저희가 걱정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시급하게 해야 되고 어제 KBS에서 바로 이스라엘 그 총리 인터뷰한 걸 이제 보여줬는데 뭐냐면은 그 이제 곧 달성해가지고 마스크 벗고 학교도 정상화됐거든요. 그 나라가 보여준 리더십 같은 게 필요했던 겁니다. 모든 총리부터 정보부까지 동원돼가지고 네, 미국보다 더 비싼 돈을 했으라도 백신 수급해서 이스라엘 국민들을 지금 세계 최초의 코로나 정전국가를 만드는 겁니다. 2개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백신 이제 사겠다, 그 예산 지원해달라고 하면 도장 찍어줄 거죠. 우리가 예산 주장해가지고 지난해 9천억을 넣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요? 네, 그리고 나도 저도 얘기를 위해서 우리 질병청장 상대로 이야기했는데 이거 질병청장이 정부 지도자들의 엉뚱한 소리에 눈치 보지 말고 네. 정확히 얼마 필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야당에 요구해라. 그러면 백신에 관한 한 이게 추경하면 10조, 20조 막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깨진 독에 물 붓기거든요. 그게 아니라 차라리 백신에 10조, 20조 썼더라면은 이런 낭비도 없었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빨리 고통에서 해방됐을 테고요. 국제적 통계를 보면 K방역 한국이 그 코로나 확진자 수가 현저히 적잖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거의 세계에서 1, 2위. 세계 1위죠. 1, 2위를 다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방역의 성과는 좀 인정하시죠? 그게 방역의 성과라는 게 정부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국민들의 고통. 자, 그건 국민들이 이동의 자유를 제한했고 네. 국민들이 또 생업의 자유를 제한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방역 더 잘한 곳이 어디냐면은 베트남하고 대만입니다. 이 대만도 우리보다 백신 더 빨리 구했어요. 자, 백신 확보가 시급한 건 분명합니다. 정부가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고요. 아니 코로나6기 관련해서 네. 정부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같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게 이렇게 물타기를 하려면 상당히 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지금 난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이번에 가셔서 일본의 스가 총리처럼 1억 분량을 받아온다든가 하는 정도의 미국에서? 큰 동맹 외교를 펼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문제로 넘어갈게요.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문에서 지금 부동산 가지고 부동산 정책의 좀 전환 그리고 세금에 대해서도 이렇게 손을 댈 것처럼 보입니다. 일단은 가닥은 그렇게 잡히고 있죠. 그렇죠.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당내에서 이제 부동산 특별위원회가 지금 설치가 돼 있고요. 네.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아마 이제 하나의 목소리로 나갈 겁니다. 뭐 개별위원 입법이 아니라 부동산 특위를 통해서 이제 입법의 어떤 전반적인 것들은 이제 아마 고려할 텐데요. 가닥은 크게 두 가지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4.7 보궐선거에서 부동산 문제가 불거졌고 특히 이제 세금의 문제가
국민들 민심 위반의 어떤 결정적이었기 때문에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종부세 문제 하나 하고 또 1인 가구의 세금 문제인데 지금 의원들도 그렇고 지금 아마 부동산 특히 우리 정책위에서도 몇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대정부 질문에서도요. 종부세 대상과 관련된 부분은 어디까지 또 할 것이냐. 아마 그 최소화 단계와 관련된 부분을 깊이 있게 아마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1인 가구 주택자들 있지 않습니까? 1인 1가구 주택자들에 대한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인하 수준을 어디까지 할 건가 앞으로 계속 논의가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다주택자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1인 1가구 주택자 같은 경우는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또 어떤 혜택 분야를 넓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부동산 관련된 투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투기 근절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된다. 그래서 아마 크게 몇 가지 지금 계속해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전에도 최영두 대변인이 지금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몇 번이나 지적했지 않습니까? 자, 지금 민주당과 그 정부에서 방향을 좀 부동산 정책을 바꾸겠다. 이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건 뭐 지금 현재 이게 그 국민들이 고통 속에서 지금 이번 선거 결과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 수도권 의원들, 이 의원들도 상당히 상황의 심각성을 우리 박 의원님도 이제 좀 깨달으신 것 같고 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좀 다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이번에는 국토위 법사위를 통과할 때 여야가 협의하고 정말 시장에서 어떤 결과가 날지 미리 좀 따져보고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우리 전월세 상한제 비슷한 그 베를린 시당국의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조치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우리 비슷하게 베를린시에서도 이 도시의 전월세 같은 걸 통제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그 전월세가 부족하게 되고 전세 난민, 월세 난민이 생겨서 베를린 근교 밖으로 오히려 사람들이 나가게 되는 고통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헌법소원이 제기돼서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것도 보듯이 우리가 지난 8월에 우리 윤희석 의원이 뭐 나는 임차입니다 연설을 하고 많은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걱정하고 토론하고자 했던 것은 유럽의 도시들에서 이렇게 전월세를 통제하다가 생긴 그 시장의 그 부작용 같은 것들을 봤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냥 일사천리로 법사위니 국토위니 다 통과시킨 뒤에 그런데 실제로는 그러면은 자기들은 그걸 지켰느냐? 자기들은 다 올려받고 심지어 그렇게 궁지에 빠진 사람들 해가지고 월세를 185만씩이나 그 얘기는 받고 이제 그만 얘기하시죠. 그만할 거래. 그건 반드시 깨달아야 돼. 그 사람은 반성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중대한 이게 아니, 바로 그러면 중요한. 또 주호영 원내대표 세금 전세 자금 그거는 23.4% 올린 얘기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선거에서 이미 끝난 얘기를. 아닙니다. 그건 따져봅시다. 그건 따져봐야 돼. 그거는 그 얘기 충분히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두 이야기는 동판으로 만들어 예전에 이미 다 끝난 얘기를 또 그걸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은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건 제대로 따져봐야 될 문제고요. 자, 반포에 그 가격에 아파트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전에 했던 것이고 이분은 이런 시장의 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한 거입니다. 그런데 우리 말 하나도 안 듣고 이렇게 했다가 지금 국민들에게 더 큰 피해 주고 이번 선거에서 피해하지 않았습니까? 뭐 토를 다는 게 아니고 이제 저희들도 이제 반성하고 지금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전반적인 여야가 협의를 좀 해주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인데 또 우리가 여야가 같이 가야 되는 문제 아니니까. 언제 여야 같이 갔습니까? 같이 가는 문제인데요. 일사천리로 독주했죠. 이제 그 공급 대책과 관련된 부분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갈 거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세제의 문제, 세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심에 부합하는 수준에서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아마 전반적인 이제 부동산 관련 금융 또 세제 특히 대출 문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초기에 뭐 신혼주택이 됐든 청년주택이 됐든 이런 분들이 초기 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충분하게 좀 정책 마련을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까지 다 안정적인 주택 공급 방안까지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7609님 질문입니다. 애초에 대출 규제를 해서 전월세 급등을 야기시켰고 그 전에 부랴부랴 집 사신 분들 많아서 부동산 가격 미쳐 있는데요. 이제 와서 세금 인하 정책 다시 하고 대출 규제를 다시 푼다? 이거 부동산 가격 더 올리는 것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민주당 여기에 대한. 아니, 그것은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제 부동산 억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세금이라든가 대출 규제를 해왔는데
이것이 이제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균형을 잡아가는 과정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과정은 그걸 이제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제가 얘기를 다 드릴 수가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미리 선행 지수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또 미리 반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또 정책과 제도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어떤 통제 가능한 변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제가 이제 그 부동산 특위까지 얘기했는데 그 특위에서 전반적인 것을 아마 고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도 돌려가면서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고려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걱정들을 충분히 알고 있고 받아들여서 걱정이 없도록 저희가 정책 그 세제 지원 방안들 또 금융 지원 방안들까지 마련하겠습니다. 최영두 의원님한테 물어볼게요. 네네. 지금 민주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했잖아요.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들 보면 국민의 마음을 좀 얻고 있습니까? 좀 노력을 하셔야겠죠. 노력하셔야 돼요. 그건 사실은 뭐 여야 더불어 다 정말 더불어 다 반성하고 걱정하고 저희들 뭐 국민의힘도 이게 우리 당이 잘해서 이렇게 얻은 게 아니니까 물론 모든 선거는 야당이 잘해서 하는 게 여당이 못해서 야당이 이기는 겁니다. 네. 그런 것인데 그러나 우리 야당은 지금 여당의 실패까지도 우리 다 보면서 좀 반성하고 더 정말 정책적 개발을 잘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다만 아직도 그 오만과 독선과 오기 오늘도 여러 가지 국회 운영에서 그게 보여지는데 좀 그걸 이제 그래 되면 고통을 국민들이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거 하나는 좀 우리가 저 주택 가격을 규제하고 뭘 규제하는 것들 특히 도시의 이런 그 주택 가격들을 규제하는 것들에서 유럽에 성공한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도시들에서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큰 방법은 폭격이 아니라 임대료를 통제하는 방법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베를린 지금 이번에 사태에서 베를린의 그 조치에 대한 독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그래서 뭐냐면은 자 시장에 대해서 여야가 다 협의해보고 우리도 전문가가 있고 우리도 경험이 있고 한 만큼 해서 우선에는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는 신호가 없으면은요 계속 집값은 불안하게 됩니다. 공급 안전에 대해서 박성준 의원 얘기하셨잖아요. 저 해외사를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인식하고요. 또 유럽이 갖고 있는 인식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 일괄적으로 베를린하고 서울을 비교한 또 인구 구조가 서울은 세계적 도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서울은 또 지역마다 또 가격의 어떤 편차도 있고 또 그 부동산을 받아들이는 어떤 인식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해외를 사례를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가 이제 비교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지금 앞서 또 반복적인 얘기인데 지금은 사실 이제 민주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해도 저희는 지금 회초리를 맞는 단계이기 때문에 성과로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재편 상황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지도부 재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이건 박성준 의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그 정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당권 싸움이 이제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 것이죠. 네. 제가 뭐 야당을 이제 평하기는 어렵겠지만 네. 권력은 그래서 당내 권력 투쟁에서부터 시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당내 투쟁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이제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이제 내부 분열로 갈 가능성도 매우 큰 겁니다. 그래서 이 당권 투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폭발성이 매우 큰 거인데 지금까지는 제가 볼 때 4.7 보궐선거까지는 단일 지도 체제로서의 야당이 이제 힘을 이끌어왔다고 하면은 지금은 약간 이제 권력 분산기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야당이 지금 시험대에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최영두 받고 더블로. 지금 우리 이제 원내 대변인 아마 경선이 원내 대표 경선이 다음 주에 있을 것 같고요. 현재 그 조영 원내 대표가 사퇴의 뜻을 밝혔기 때문에 대표로 가신다고. 권성동, 김기현 아니 대표를 간다는 것은 아니고 네. 지금 이제 사실은 국민의당과 통합 문제 그리고 또 그 전당대회 문제까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지금 뭐 빨리 쇄신하는 게 좋겠다라는 당내 이론이 있어서 네. 원내 대표를 일단 새로운 원내 대표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당 대표는 아마 5월을 거쳐서 한 6월 초까지는 이루어질 것 같은데. 험난한 자리입니다. 둘 개 다. 그렇죠. 예, 네. 지금 우리 야당이라고 지금 이 재보궐선거에 여유롭지만 않아요. 여유롭지 않거든요. 네. 이게 지금 여당에 대한 심판이기도 하지만 야당에 대한 경종이기도 해서 더구나 이 여당이 지금
지금 벌써 이런 태도 아닙니까? 지난 선거에 대한 그 결론을 뭐 하루 정도 머리 숙였다가 지금부터는 그래도 우리 180석이다. 앞으로 3년 동안 우리가 일당이다. 이런 태도거든요. 그런 태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렇지는 야 이거 않고요. 힘들겠구나.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국정 운영을 정말 힘들게 하겠구나. 이게 같이 우리는 협치하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해 오는데. 자, 근데 그 첫 번째 그 험난한 관문이 저 얘기는 조금 제가 언급을 좀 할 필요가 네.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저희 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윤호중 원내대표가 선출이 됐고요. 네. 5월 2일 날 이제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데 당내 분위기는 상당히 이제 위기에 대한 인식이 같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라고 하는 데에서는 같이 하고 있고요. 그러면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는 당이 단일을 해야 된다. 또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리고 극복을 통해서 도약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어떤 대선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윤호중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확고한 리더십이 있다고 보고요. 또 5월 2일 당대표를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민심의 도도한 물결을 좀 받아들여서 저는 쇄신의 길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혜성님의 질문입니다. 근데 안철수 대표는 언제쯤 자리를 찾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잠시 후에 저희가 이태규 의원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하고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 이제 이번 주 초에 의원총회에서 사실 뭐 의원총회가 수임 기구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그 원내에 있는 대표적인 당원들이니까 그 회의에서 국민의당과 빨리 통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당도 빨리 좀 같이 통합해 주기를.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선거로 엄중한 심판이 내려졌는데도 여당의 태도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힘을 합쳐서 좀 더 나은 정책, 좀 더 나은 혁신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빨리 고통을 좀 줄여주자라는 이런 결의를 전했는데 네. 또 뭐 통합이라는 것이 또 상당히 또 실질적인 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좀 빨리 이루어지길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안철수 대표는 이 통합된 정당에서 또 뚜렷한 한 봉우리로서 어떤 통합과 혁신의 리더십을 또 발휘하게 되겠죠. 여당의 태도가 만만치 않다. 박성준. 저 야당 지금 그 관전평을 좀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한테? 아니 여당이 아니 저는 관전평을 좀 하면은 네. 안철수 대표가 이제 국민의당이고 국민의힘과 이제 당대당 통합에 대한 것이 나와 있는데 이 당대당 통합이 한국 정치사의 통합사, 정당 통합사를 보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지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지분 싸움을 하고 보면 이제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국민들이 바라볼 때 큰 차원에서의 정치가 아니라 자신들만의 리그전을 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날 때 그 부메랑이라는 것은 만만치 않다라는 것이 과거의 정당사를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 국민의힘도 이 전당대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내부 분열적 요소가 매우 강하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연 그것이 통합의 길로 갈 것인가는 국민의힘 자체 내에 어떤 정치적인 힘을 모을 수 있느냐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저희가 이제 그 회초리 얘기를 하셨는데 누구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몽둥이까지 맞았기 때문에 네. 정신 바짝 차리고 있다 지금. 정신 차렸다. 지금 정신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정신 차려야만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신을 놔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지도체제 개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원내가 대표가 됐고요. 5월 달에 하면서 저는 전반적인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 그래서 강한 정책 아젠다를 제시하면서 실질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집권 여당의 모습으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정신 차렸다는데요, 민주당. 네, 정신 차려야죠. 차려야 정신 됩니까? 차리시고 정신 차리는 단계입니다. 네, 지금. 정신 차리시길 해야죠. 네. 저희들이 야당은 사실은 어쨌거나 지금 다음 1년 동안 그리고 국회에서 일당이 민주당입니다. 이 네. 민주당이 잘하길 바라는 거. 국정을 이끌어가고 그다음에 야당 이야기, 국민 네. 이야기 좀 귀담아 듣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최영두, 다 박성준 끝났습니까? 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다 끝났어요 이제.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해야 되겠어요. 네. 화장실 앞에서 더 할까요? 저는 6시에 2부에서 돌아옵니다.